아파트 뒤에 보면은요, 아파트 뒤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원 옆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비탈 같은 데가 있어요. 비탈 같은 데가 이렇게 꽤 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눈 오면은요 여기다 애들이 막 해가지고서 눈썰매를 타요. 그래서 나도 타봤다. 재밌어. 그렇죠? 집에 가서 타야지 이따가. 어쨌든 오늘 많이 오면 타야 되겠다. 하시고요. 그 정도. 어쨌든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라는 걸 하면서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자꾸 막 너무 막 이렇게 공부에 몰입을 하고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공부도 안 되고 힘만 들어요, 사실은. 공부도 안 하면서. 그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의 가장 큰 적은 공부해야 되는데예요. 그렇죠? 공부 그냥 하면 되거든. 근데 해야 되는데. 어쩌나? 해야 되는데. 맥주 한 잔에.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거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소소한 힐링을 좀 하셔야 돼. 소소한 힐링. 시간 많이 들지 않는 거.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무슨 뭐 BTV에 들어가가지고 유료로 영화를 보겠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힐링을 좀 하셔야 돼. 원하는 거 좋은 걸로. 그러면 훨씬 더 다음 주가 또 재밌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잘 버티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봐봐요. 건축물을 이제 건축합니다. 말해 건축물 건축 시작. 그럼 봐요. 이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자고 했죠.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자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건축이 뭐해진다? 적법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건축물 건축 허가. 그럼 앞에서 건축물이 뭔지 얘기했고 그리고 건축이 뭔지 얘기했죠. 그리고 뭐다? 허가를 받으면 이에 대한 부분이 적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허가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걸 배우는 게 여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 허가를 받을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서 특징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건축법의 특징점이 사전결정 신청제예요. 뭐라고요? 사전결정 신청제. 시작. 사전결정 신청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결정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줘서 그 다음에 건축의 허가라는 거를 모아져 받아서 뭐다? 내용 등을 진행한다는 거죠. 사전결정 받고 건축허가 신청해서 허가받고 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게 뭔 소리지? 사전 결정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사실은 건축물이라는 거를 하나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건축물 하나를 지으려고 한다면 여기서 확인해 줘야 될 관련 법규가 수십 가지예요. 3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모든 법들에 대한 부분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건축과 공무원이 허가를 전혀 착오 없이 내주기는 곤란하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할 때 확인해야 될 많은 내용 중에서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만큼은 뭐라고요?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미리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교통,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뭐 거시적으로 환경 얘기 많이 얘기하고요. 미시적으로 본다면 교통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이런 날 교통 망하겠구나. 이제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니까 시간 확보를 위해서 미리미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인 노원구청장한테 나 이러저러한데요. 이러이런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노원구청장은 교통이나 환경을 미리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건물, 뭐 백화점 건물 들어와서 문제가 없을까? 또 무슨 뭐 염색 공장 같은 거 들어와서 환경에 위해가 없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사전결정 신청제 의미는 뭐냐면 허가사항에서 확인할 사항 중에서 중요한 거를 먼저 확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갑니까? 중요한 뭐다? 교통과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오해하지 말 건 사전 결정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전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작.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건축 허가 신청하려면 사전 결정 신청 정본이 있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꼭 사전 결정 신청을 해야지만 허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키워드만 잡으면 교통과 관련된 거, 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죠. 환경이 나오면 환장이에요. 시작. 환경이 나오면 환장이에요. 환장에 양보하세요. 국장 안 돼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국장 아닙니다. 환경이 나왔는데 국장과 협의하세요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왔으면 환장과 협의해야죠. 틀리면 환장하는 거고. 기억나셨죠? 에버바리 환경은 환장과 됐죠? 그리고 그렇게 사전 결정 신청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결정을 갖다가 대부분 신청하잖아요. 근데 사전 결정 신청을 하면 요게 또 삼상의 문제였죠. 다음에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줘요. 미리 협의했다면 사전 결정 신청만으로도 다음에 인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국토계획법에. 그렇죠? 뭐라고요?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를 뭐다? 받은 걸로 봐주겠다. 라고 뭐다? 우리 인센티브 주겠다는 얘기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럼 물어볼게요. 건축법령상 사전 결정을 얻은 자는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를 지체 없이 받아야 한다. X 받은 걸로 봐준다. 그러니까 의무가 없어도 사전 결정 신청을 대부분 하는 거예요. 사전 결정 신청을 하면 결정 얻었을 때 미리 협의했다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걸로 봐주니까. 그리고 사전 결정을 얻었다면 요거 몇 번 나온 적 있죠? 얻었다면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라는 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다? 사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뭐라고요? 사전 결정 효력은 잃는다. 2년 이내에 뭐 하지 않으면 이거 오른쪽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렇죠? 몇 번 뭐로 나온지 아십니까? 착공 신고하지 않으면 이러고 나왔어요. 그럼 틀리죠.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죠? 사전 결정했어요. 건축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야? 착공하고 나서 사용검사 받고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전 결정하고 나서 2년 내에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을 잃는 거지 착공하지 아니하면이 아니지. 그래서 항상 절차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92, 93페이지에서 쫙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 자체가. 이해가시겠죠? 제가 그림책을 책에도 겸해서 요약집 겸 그림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림책이거든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가 허가권자인지 좀 확인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거 허가권자 외우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봐봐요. 건축 허가권자. 시작. 건축 허가권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별표에 놓고 누가 허가권자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해 봅시다. 허가권자입니다. 일단 봐봐요. 건축 허가권자에 대한 부분을 정의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럼 뭐예요? 세종시하고 뭐다? 제주도. 아마도 그거 아세요? 그리고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법이 안 나왔어요. 6월달 돼봐야 알아요. 근데 이게 특별자치도에 또 대혼란이 예고됩니다. 이제. 그러면 강원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할 건지인데, 그렇죠? 제 생각은 이건 제주 특별자치도만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나와보면 얘기합시다. 지금은 알 수 없어.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어쨌든 이건 현재는 제주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세종시하고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군수예요. 도 밑에는 많은 시장군수가 있어요. 경기도 밑에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모든 허가를 얘네가 합니다.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는 모든 허가를 시장군수가 해요, 그냥. 그렇죠?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모는 구청장은,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은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그러니까 노원이면 노원구청장, 강남이면 강남구청장이 뭐가 되어진다? 허가권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끊어주고 구청장 이런 얘기예요. 3단계로 이해하셔야 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모든 허가는 그들이 하고, 시장군수는 도 밑에 있는 애들인데 모든 허가는 그들이 하며, 그리고 뭐다? 구청장은 특광 밑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구청장이 허가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자치구의 구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서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면 성남시장, 고양시면 고양시장 허가권자인 거죠. 이 구청장은 뭐 얘기하는 거다? 자치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됐습니다. 다만 거기서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시작. 21층 이상이라고 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 이런 건축물은 아무리 서울특별시의 노원구여도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제2롯데월드는 송파구에 있죠. 123층입니다. 누가 허가했어요? 서울특별시장이. 그렇죠? 송파구청장이 아니고요. 21층 이상 됐으니까. 이해가셨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특시, 특도시구는 다 얘들이 허가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21층 이상 뭐하죠?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모이면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가 돼요. 그 말은 뭘까요? 원래대로 구청장이 허가한다 이 얘기예요. 특광의 허가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예요? 공장.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봐봐. 내 말 맞지? 봐봐. 공장이잖아. 공장은 뭐다?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그렇죠?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연면적 합계 11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집니다. 누가 허가해요? 금천구청장이 합니다. 공장이라고 한다면 10만 이상이어도 특광의 허가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된다. 시작.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허가권자 기본 레벨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쌤 그러면요. 시장 군수는 모든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하나요? 그렇죠. 이런 큰 건물도요? 그렇죠. 다만 이런 큰 건물이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은 시군이 허가를 해요. 이런 큰 건물일 땐. 도가 허가하는 게 아니고 쓸 필요 없어요. 밑에 봐봐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도지사 사전 승인에 대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주어 챙겨요. 시장군수는 주어. 시장군수는 1항.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뭐죠? 21층 이상이다.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 빼고 시군이 어쨌든 허가한다는 거야 이것도. 하지만 도지사 승인을 받은 시군이 허가한다는 얘기지. 도가 허가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해가셨죠? 그 정도 라인만 잡아놓으세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다. OX. 꼭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국장은 허가권이 없어요.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에요. 국장 도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 허가는 동네 건물 짓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다 얘기하면 복잡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권자가 누군지 정도만 일단은 이해해 놓으세요. 허가권자 됐죠? 이래서 우리가 허가권자 레벨과 사전 결정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착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번에 내용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내용들이 보시게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볼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허가받고 착공하면 사용 승인 받고 뭐하죠? 건축물을 쓰면 됩니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본게임 들어가면요. 언제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지, 언제 안전영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허가 착공 제한을 언제 하는지, 신고로 가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등을 나중에 본론 들어가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제목만 이해해 놓으세요. 그렇죠? 건축물의 뭐다? 안전 영향 평가. 시작. 안전 영향 평가.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 내주기 전에 안전 영향 평가를 기관에 의뢰하여서 실시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 한 개만 얘기해 줄게요. 초고층이에요. 초고층이면 허가 내주기 전에 안전 영향 평가를 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초고층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이해해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허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2년 내에 공사를 뭐 해줘야 돼? 착수해줘야 되거든. 근데 허가 받고 2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했다면 권리위에 잤으니까 허가는 뭐 해야 돼요?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허가받고 2년 내 착공이 없다면 취소해야 된다. 또 공장은 봐줘서 3년. 맨날 공장만 봐주는 거야. 그렇죠? 공장은 뭐다? 3년.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제조업이 지금 거의 파탄 났대요. 지금 말도 못한대 사실 지금. 그렇죠? 뭐 해외에 싼 물건들은 많지. 그러니까 수입해서는 편하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득 주도형 성장이 안 되는 거라서 저번 정부에 그거 하다가 이제 잘 안 됐던 거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 반도체도 얼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수입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뭔가 돼야 돼. 금리는 자꾸 오르고. 그렇죠? 미연준 0.5 또 올린대. 근데 0.7 올린다고 했다가 좀 진정한 거라고 하던데 0.5 올리는 걸로. 그렇죠? 아, 걔들도 그만 올려야 돼. 지들만 생각하나? 그렇죠? 전 세계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만 좀 올리지 좀 웬만하면. 어쨌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다음 거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이제 대지 도로 건축선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95페이지 대지 도로가 필요하고 건축선이라고 해서 그 선을 넘어서 건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건물 질 때 대지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도 뭐다? 대지 안의 조경. 이게 정말 잘 나와요. 그렇죠?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대지 안에 조경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무 심으라 이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나무 없으면은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는 있지. 폐가 안 좋아지겠지. 봐요. 그러면 이 나무 등을 심어놔야지만이 우리가 쾌적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부분에 뭐다? 대지라고 한다면 대지 안에 나무 심으세요. 조경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는 뭐다? 나무 심으세요. 그래야 허가 내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 조경은 정말요. 31에 나왔고 32, 33 안 나왔지. 다시 사정권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거의 2, 3년에 한 번 꼴 나온다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완전 중요한 별 20개고요. 조경은 자다 일어나서 물어봐도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조경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조경은 안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외를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조경 예외. 그러면 조경 예외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맨날 외우고 있는 거 녹관농자. 물어볼게요. 녹지 지역에 나무 많아요? 관리 지역은? 농림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많아요. 나무 많은데 나무 또 심어요?
어? 뭐 수목원 하려고? 어? 물어봐요. 네, 물어볼게. 우리 동네 나무 되게 많다. 이러면 여러분이 니네 동네 어딘데? 라고 물어봐 주세요. 반말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물어볼게요. 우리 동네 나무 되게 많다. 녹간농자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학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녹간농자라는 동네가 나무가 많아서 또 심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놈의 공장 또 나왔네. 쓰글놈의 공장. 공장만 하면 또 봐준다니까. 근데 공장이 정말 잘 나오는데요. 그냥 면적이면 5천 미만이고요. 연면적 합계면 1,500 미만이고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면 다 적용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장은 5천 미만이고요. 연면적 합계는 얼마? 1,500 미만이고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면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3번은 나왔나 봐요. 근자 한 3개월에 한 번씩으로. 그래서 공장은 정말 건축법에서 참 이것저것 많이 봐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알겠습니까? 하고 이해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뭐 대지에 염분이 있다, 축사 가설 건축물이다, 관광단지다, 이 법에 대한 적용은 필요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1,500 미만에 대한 물류시설 잘 나와요. 이거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된다. 시작.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왜? 얼마 작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어도 주거와 상업지역이면 해야 돼요. 뭐다? 주거와 상업적이면 뭐다? 아무리 1,500만 물류여도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상업지역에서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다. 적용해야 된다. 오, 그렇게 하면 2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거와 상업지역에는 아무리 1,500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내용에서 적용 예외 규정입니다. 어쨌건 요거는 1년 내내 반복해 얘기할 거예요. 맨날 나오는 부분이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공개공지 공간. 아, 이번에 33회 나와줄 것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면서 막 별 30개 40개 하고 난리 같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34회는 나올 거라고 나는 또 기대해 봐요. 나올 때까지 얘기한다고 얘기했지 내가. 그렇죠? 그 얘기 누가 이거나 해보는 거야. 봐요. 그러면 공개공지의 확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이렇게 이해합시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건물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건물이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겠죠? 그럼 쉬었다 갈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규모로 휴식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공개해 놓은 공지라 해서 우리가 공개공지란 말을 써요. 뭐라고요? 공개해 놓은 공지, 공개공지. 가장 대표적으로 옆에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 앞에 앞마당 있죠? 그게 대표적인 공개공지예요. 그걸 롯데백화점에서 하고 싶어 했을까? 해야 하니까 했을까? 해야 하니까 한 거야. 그래서 노원에서의 첫 번째 약속 인기 장소 롯데백화점이잖아. 가장 말하기 쉽고 롯데백화점 앞에서 봐. 그럼 벤치에 앉아 있다가 만나는 거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어느 동네겠냐? 봐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동네니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야. 네 동네입니다. 일준이, 상준이가 시작. 일준이, 상준이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럼 물어볼게요. 전용 주거 있나요? 전용 주거에는 많은 사람이 안 모여요. 거기 사는 사람만 모이지. 그럼 공개공지를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용도일까요?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지으려면 공개공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판매시설이 바로 뭐다? 백화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문종판 운업수기예요. 문종판 운업수가 시작. 문종판 운업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만들어라. 시작.
문종판 운 없수가. 시작.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를 만들어라. 정부는 만들어라. 이러면서 여기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농산물 유통세는 뺍니다. 농산물 유통시장, 가락시장 가봤어요? 커요? 대따 커요. 그러니까 따로 법이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 기인법에 따로 돼 있어. 이 법에서 삐대지 말고 니네 걸로 가.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의 10% 정도 공개 공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대지 면적의 10%. 이건 뭐 종교시설이죠. 성당 같은 거. 됐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게 뭐 하죠? 이만큼 공지 줬으니까 인센티브 줘야죠. 용적률 같은 거 1.2배 이하 완화해줘요. 용적률 높이 제한. 그러면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하니까 이렇게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거지. 이해 갑니까? 요거 까지고 이거 얻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교회 같은데 뒷마당, 마트 뒷마당 가면 가끔 눈물의 고별전 하는 거 봐요? 김창석 부티크 80% 세일, 프로스팍스 50만 원 이상 구매자 김 한 봉지 드림, 이러면 쌀 10kg 증정. 그거 봤지? 그런 거 하는 거야. 여기서 연간 60일 이내 판촉 활동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개 공지여도 뭐다 어느 정도는 좀 써먹게 해줘야지. 안 그래? 여기서 가끔 행사하잖아. 눈물의 고별전 가끔 가다가 뭐 2월 상품 대처분이 대방출 뭐 이래가지고 팔잖아요. 그 얼른 가야 돼. 얼른 가야 사이즈 있어. 늦게 가면 없다. 나 옷 샀어요. 겨울을 맞이하여 조끼를 처음 입어봐. 따숩네. 저기 입었더니 처음 입어보는데 어쨌든 그 얘기다. 그래서 공개공지학법에 대한 부분들 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하죠? 대지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대지고요. 제일 잘 나와요 사실 이게.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요즘에 안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진짜 의의만 봐요. 어떤 도로에 허가 내줄까? 어떤 도로에야? 그 도로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사람도 댕기고, 봐봐, 관절 2개야. 긴 다리 보이지? 그쵸? 그리고 차도 댕기고. 사람들이요, 차 댕기는 길만 길인 줄 안다? 자기가 댕긴 길도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야. 도로의 정의 자체가.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가능한 폭 몇 메다? 4m 이상이야. 그리고 그런 도로 또는 뭐다? 예정도로. 도로 및 예정도로. 예정도를 포함해서 도로로 봐준다. 라고 얘기해요. 도로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차도 댕기고 사람도 댕기고 다 댕길 수 있는 게 맞는 거야. 도로의 원 정의는. 하지만 건축의 허가를 요 A한테 내어줄 때 만약에 차는 못 댕겨.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만 댕길 수 있으면 이런 경우는 폭 3m 이상만 돼도 허가 내줄게 라고 단서를 줍니다. 그렇죠? 차 못 댕기는 길도 있잖아. 사람만 댕기는 골목길 같은데. 근데 뭐가 되죠? 폭 3m 이상만 되면 적법한 도로로 봐서 허가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차량 통행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언제 나왔나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뭐가 되죠? 이런 대지는 적어도 도로에 몇 미터?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넓은 도로 있으면 뭐에 접해야지 이렇게. 뭐라고요? 2m 이상은 뭐 해줘야 돼? 접해줘야 한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얘기하면 4m 폭 도로에 적어도 2m 이상은 접해줘야지 요 A한테 뭐 내주겠다? 건초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이게 대지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나 건축성 관련된 건 나중에 또 배울 때 얘기할 텐데요. 일단 건축성 정의만 얘기하면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시작.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 넘어서 건물 짓지 말란 얘기야. 봐봐. 요게 대지야. 대지 말고 대지야. 도로야. 거기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 이게 건축선이야.
그러니까 요 선 넘어서 뭐 하지 말란 얘기야? 건물 짓지 말란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건축선은 이번에 정의만 이해해 놓으세요. 나중에 내가 여러 가지 예외들을 또 정리해서 또 밑에처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건축선 정의만 기억합시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시작.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부분에 대한 거 내용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뭐 구조 안전이라든가 각종 내용 등이 이제 언급되어지는데 이건 지금 할 내용은 아니에요. 나중에 여름쯤 가서 얘기할 거야. 지금은 필요 없어.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근데 요번에 33회 문제 이게 나왔더라고요. 뭐 나왔다고요? 요거 나왔었어요. 피난 소화 통로 설치. 이야, 이걸 맞추라고 낸 건지 죽으라고 낸 건지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거를. 그렇죠. 나왔던 얘기야. 나중에 얘기합니다. 필요 없어. 됐고요. 또 나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넘어갑니다. 건축 제한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드린 바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우리가 내용에서 대지가 이렇게 있었고 대지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건축물 짓는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허가받으면 건물 건축은 적법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뭐 내용에서 대지가 어떤지 도로가 어떤지 건축선 어떤지 봤단 말이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요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면적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제한을 가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먼저 건물 지을 때 무조건 다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건폐율 용적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 면적에 대한 제한을 보기 전에 면적의 정의부터 얘기하자 이 얘기야. 그래서 대지 면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뭐도 있고 건축 면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바닥 면적이라는 것도 있고 연면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면적에 대한 정의를 일단 알아야지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단 말이죠. 대지 면적이 뭔지 건축 면적이 뭔지 바닥 면적이 뭔지 연면적이 뭔지 뭘 알아야 대화를 할 거 아니겠냐고. 기본적으로 참 면적 참 많구나. 참 그동안 모르고 살아도 별 지장이 없었는데 이걸 알아야 되네 이제. 그러면 눈 좀 뜨면서 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일로 와봐요. 두 팔을 들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됐죠? 이제 만난 거 먹으러 가야죠. 됐죠? 얘기 뭡니다. 아 맞아. 엊그제 그 생로병사 비밀 보니까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대. 어? 한 끼만 먹으래. 죽으려고. 한 끼만 먹으래. 그리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게 밀가루 먹지 말래요. 우리 밀가루 허연 거 있지? 그거 먹지 말래. 누런 거는 먹어도. 누런 건 맛이 없거든. 껄끄러워가지고. 그거 먹으래 누런 거. 밥도 현미 먹고. 난 먹고 죽을래 그냥. 어쨌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 제한 부분이 나와요. 참 오래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건 그러면 면적 제한 부분을 본다 한다면 대지 면적이 나와요. 그럼 봐요. 일단 대지 면적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쉽게 이해하면 대지의 그냥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대지는 너무 작게 자르면 안 돼요.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외워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 면적이 뭐냐면 보시는 바가 건축 면적은 건폐율 산정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요? 건폐율 산정할 때. 그렇죠? 우리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건축 면적에 대한 부분은 건폐율 산정할 때 일단은 관련된 거구나라고 좀 인식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 대지 중에서 어느 정도 건물이 깔고 앉아 있냐,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 뭐라 하냐면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해요. 요번에 33회 때 요 내용을 물어보긴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폐율 산정할 때 면적으로 뭐하죠?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을 뭐라 한다?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의미만 일단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3번에 건폐율 산정 시에 대한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고 정의만 먼저 이해합시다. 오른쪽 위에 바닥 면적 좀 봅시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으로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바닥 면적은 한마디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봐요. 이게 몇 층이죠? 여기 1층, 여기 2층, 3층, 4층이잖아요. 그러면 1층 바닥 면적 요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윗부분에 만약에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402로 만약에 402호였다. 402호, 402호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401호 바닥 면적, 402호 바닥 면적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래 보시면 뭐가 되죠? 일본 학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나눠져 있죠. 그럼 8층처럼 한 사람 소유일 수도 있지만 나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한 층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닥 면적은 그 층당 면적이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일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닥 면적에 대한 부분은 뭐다? 각 층의 또는 일부 벽 기둥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고요. 다음 중에서 산입하지 않는 거와 특례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산입하지 않는 거와 특례는 차차 공부하면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의미가 뭔지부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봐봐.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이렇게 모두 합쳤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이걸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시작.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 한다?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이거 어떨까요? 만약에 봐요.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대지에 이렇게 여러 개의 건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왼쪽 A동에도 바닥 면적이 있고 그 바닥 면적을 합친 게 A동의 연면적이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 B동에도 각 층의 바닥 면적이 있고 뭐다? 이걸 합친 게 뭐다? B동의 연면적이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A동의 연면적과 B동의 연면적이 같은 대지에 있다면 하나의 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걸 합친 걸 뭐라 하냐? 연면적 합계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연면적 합계. 그래서 앞으로 지문 나올 때 연면적 합계라고 나오면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고 그 모든 면적을 합친 걸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 산정할 때 있잖아.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잖아.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잖아. 그러면 용적률 산정할 때 같은 대지 여러 개 건물이 있다면 연면적 합계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대지에 용적률이 나와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 나올 때 대지 면적, 뭐하죠?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이런 것들의 내용 등을 단계별로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셔야지만이 지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올해 그림책은 작년 거에 비해서 훨씬 좋죠. 그렇죠? 훨씬 더 안정적이죠. 애 좀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 업데이트 된 거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그 얘기들 작년에 비하면 좋은데, 그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면적이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할 때 뭐라 그러죠? 다음은 제외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의 면적은 빼주는 특례가 있다. 이거 참 잘 나옵니다. 아까 앞에 기억나요? 지하층.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지상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도 제외.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제외. 경사지붕 아래 대표공간도 제외. 이런 거 제외시켜 줘야지 어려움 없이 만들어져서 뭐다? 건물의 이용과 화재시 대피에 용이하거나 주차에 용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가장 잘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뭘 알죠? 나중에 용적률을 구해요. 이걸 알아야 빠지는 거니까 이걸 빼고 산해야 돼요. 연면적을.
이해가시겠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의 면적에 대한 정리해 놓은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가보시면요. 높이 제한 부분이 나와요. 높이 제한.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부분을 허가할 때도 당연히 뭐냐면요. 높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높이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물을 허가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높이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나올 때 높이나 층수 산정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아래 제가 이번엔 조문도 넣어놨어요. 하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근데 높이나 층수를 정할 때 뭐 아직까지는 높이에 대한 부분을 보기 좀 어렵겠지만요. 일단 층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해 주면요. 층수. 지하층은 일단 층수에 안 들어가요. 됐죠?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요거. 오른쪽 요거. 요 부분이 잘 나오는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 혹시 그거 아세요? 지나가다 혹시 동네 지나다니다가 피 나오는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동네 지나가다가 피 나오는 건물 본 적 있냐고요? 봤을 거야. 피 나오는 건물. 그렇죠? 그럼 지나가다 보면은 피 나오는 건물이 있거든요. 뭐 성령 같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건물 보고 몇 층인지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아?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데. 그러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줘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봐준다.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여기는 2층인데 여기는 4층이고 여기는 5층이네. 이건 3층이고 이런 이엠병 몇 층이야 이거. 이런 건물 있단 말이에요. 부분마다 층수를 달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마다 층수를 달리할 때 몇 층으로 볼 거냐 이러면 대부분들이 뭐 평균 내겠지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평균 내는 거 아닙니다.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봐줘요. 그러고요.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봐준다. 이게 참 잘 나와요. 그러면 왜 그런지 얘기해 줄까요?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건축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었냐면요. 건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고 뭐하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20층, 30층, 40층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평균 높이로 30층이라고 공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헬리콥터가 이 주변을 지나가다가 당연히 30층 건물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벽이 보여요. 그죠? 추락해서 돌아가셔요. 위험해요? 덴저러스예요? 둘 다죠. 그러니까 안전확보가 안 돼요.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봐줘야지만이 안전확보가 되어지고 규제와 제한이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층수로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 가장 많은 층수요? 높은 층수가 아니고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 귀찮아서. 뭐라고요? 가장 많은 층수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 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요. 이렇게 2층이 있고요. 2층이 있고요. 3층이 있고요. 4층이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나한테서 물어보는 거야. 어느 층이 제일 많아요? 나한테 이러더라고 와서. 실제 상황이야. 그럼 자기는 2층 아니야 이 얘기지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럼 내가 다시 물어봤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층이 있었고요. 1층이 있었고요. 1층이 있었고요. 100층이 있었어요. 뭐가 제일 많아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듣더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되게 질문 많이 해요. 봐요. 단어가 뭐야? 좀 층수잖아. 수. 양이야 높이야? 수. 양이라고 양. 이해 갑니까? 그래서 많은 층수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 가셨죠?
내가 왜 변명하지 자꾸 이거를 뭐라고요? 어쨌건 법조문 자체가 많은 층수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밑에 원조문 좀 볼까요? 2번 층의 구분이 뭐라고 나오죠?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보고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본다. 나와 있죠? 라는 부분이 잘 나오는 층수 산정에 대한 부분의 조문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없었는데 이 조문 집어넣었어. 자꾸 물어봐서. 그렇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제한 관련된 게 있는데 높이 제한은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때 되면 나오는 부분이라 차차 그때 가서 설명드릴 건데 높이 제한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제목만 얘기해 주면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이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뭐냐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뭐라고요?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뭐라 한다?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원이 있는 가로구역, 건너편에 가로구역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로구역마다 봐봐, 가로구역마다 어느 정도의 높이를 잴 수 있는지 높이의 한도를 정해놔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뭐 한다? 여기가 만약에 A 가로였고 B 가로였고 C 가로였다. 그럼 B 가로 높이 얼마? 화학권자가 정해주는 거야. 30m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래가지고 같은 가로구역에서 일률적인 높이가 있는 걸 가끔 잘 봐요. 우리 학원이 있는 쪽의 건물을 봐도 보시면 대충 비슷하죠. 한 8층, 9층 정도로 좀 비슷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가로구역도 높이 규제가 있는 거예요. 가로구역 당의 높이 제한이. 그렇게. 하지만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봐요.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요 지문이 잘 나와요. 동일한 가로구역에선 무조건 동일한 높이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시작.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가끔 물어보는 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되겠죠. 그다음 오른쪽 위에 높이 제한 중에 되게 유명한 건데 시험은 별로 안 나오는 그렇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인 거죠. 햇빛 때문에 높이 제한 가는 거야. 시작.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작. 그럼 봐봐요. 어디가 1조가 중요할까? 어디가? 어떤 분은 학원이요. 학원이 왜 1조가 중요해? 햇빛 들어오면 공부하기 싫어. 뭐라고요? 그죠? 1조가 중요한 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우리가 주로 거주하는 동네. 그래서 키워드만 경향펜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여기가 우리가 주로 거주하는 부분이거든.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는 그래서 1조 제한을 받는 대표적인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국민 사는 곳이 어디야? 공동주택. 두 군데입니다. 용도 지역으로 본다면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에서의 1조 제한이 있고요. 주택의 유형으로 본다면 공동주택일 때 1조 제한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1조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공동주택 1조 제한. 시작. 보는 바와 같이 동간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그렇죠? 다른 대지에 있는 부분에 뭐하죠?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헬리오시티 등 게 이 얘기였었고 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었지. 근데 아무리 공동주택이어도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은 1조 제한 받지 않아요. 이것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은 아무리 공동주택이어도 1조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유는 땅값이 너무 비싸요. 익스펜시브 혼돈이 가까이 됐다고. 봐봐.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가면 공동주택을 지어도 대부분 주상복합으로 짓게 되고요. 저층부는 상가를 배치하고 중층부는 오피스텔, 고층부는 주택을 배치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래야 1조 확보가 되거든. 안 그러면 1조 확보가 안 되니까 규제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맨 꼭대기에 그 펜트하우스는 부자들만 사는 전유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 드라마도 나왔잖아. 펜트하우스. 그 심수련네 집 있지.
몰라? 공부도 안 하고 드라마도 안 보고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어쨌건 그렇죠.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하는 드라마. 그렇죠. 어쨌든 공동주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1조 확보 제한의 부분은 우리가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1조 제한이 있구나라는 거 헤드라인 정도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 될 겁니다. 지금 어디 보고 있죠? 건축 제한. 그러면 이런 건축 제한 부분에 뭐가 있다? 특례 부분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 건축 제한 특례 부분은 두 가지. 특별 건축 구역과 건축 협정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시작. 특별 건축 구역과 건축 협정에 대한 부분의 두 가지가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시작. 특별 건축 구역, 건축 협정. 요번에 우리 33회 문제 때 저는 뭐다? 건축 협정 쪽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요거. 특별 건축 구역 적용 배제 이 문제가 나왔어요. 33회에는요. 그렇죠? 참 일부러 안 나올 것만 골라서 내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속상해 죽을 뻔했어. 봐봐요. 그럼 봐요. 그러면 특별 건축 구역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합시다. 우리 옛날에 그 관공서 건물을 보면 똥 색깔 타일로, 응? 대학교 무슨 학생관 건물 보면 빨간색 벽돌, 응? 뭐 등등등 아주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그러면 복도형 아파트 쭉 무슨 교도소 마치로 그렇죠? 문짝 있고 말이죠. 멀리서 보면은 뭐다 바람 안 들어오게 하려고 거기다 샤시 넣어가지고 닭장 같아요. 멀리서 보면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양의 건물들 아름다워요? 별로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답죠. 이걸 좀 아름답게 지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건축 제한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축의 제한 같은 거 이 법 다른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건축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봐봐 이렇게 아름답게 밥상도 얹어놓고 벨트도 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이 법의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통합하고 적용하지 않는 특별 건축 구역이라는 거를 뭐하죠? 정하게 됩니다. 이거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필 받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이게 가장 먼저 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관악구청 건물이에요. 돛담배 모양을 한 통유리 건물 있죠. 금천구에 가도 가장 비싼 건물이 금천구청 건물입니다. 근데 왜 노원은 그때 안 졌어요? 그렇죠? 같이 짓지. 지금도 똥색깔 타일로 돼. 가다 보니까 그렇죠? 경찰서도 똥색깔 타일로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성남시가 아주 압권이었죠. 3,150억. 서울특별시청사 건물이 3,300억 들어갔는데 성남시 서울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3,150억 들여채워가지고 지금도 텅텅 비어있답니다. 그렇죠? 아무도 임대하지 않아가지고선. 아이고 속 터져라. 그래가지고 한참 욕 좀 먹었던 게 이거예요. 특별 건축구역. 그렇죠? 어쨌건. 그리고 이번에 시험 나왔었고요. 그래서 국시도가 정할 수 있고요. 그럼 뭘 적용 배제해 주겠냐? 요거였어요. 뭘 적용 배제하겠느냐? 건축법의 대지의 조경, 건폐 용적률, 대지한 공지, 높이 제한 이런 거 적용 배제해 줄게. 하지만 이번 시험 문제는 이게 답이었었죠. 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나 대지 분할 제한 같은 건 적용 제외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었었어요. 박스에 집어넣고 적용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나 대지 분할 제한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맞습니까? 뭐라고요?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게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또 하나, 나머지는 됐어요, 일단. 오른쪽에 건축 협정이 있는데 봐봐요. 요건 좀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쉬운데요. 봐봐요. 건축 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봐봅시다. 뭐냐면 봐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에 대한 부분의 건물의 배치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주차장을 다 개별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요 두 대지가 협정 체결을 했다면
하나의 대지마초로 쓸 수 있게 일으켜질 수 있게 해줘요. 좀 더 효율적으로. 또한 이렇게 해서 뒤에 도로 A 필지, B 필지가 있을 때 뒤에 뭐다? B 대지는 도로에 안 접해져 있죠. 그럼 건물을 못 짓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못 이용되죠. 그러면 합의해서 하나의 대지마초로 쓰기로 하자. 그러면 협정 체결한 대지 상호간에 뭐가 된다? 아하, 도로가 앞에만 접해 있어도 허가를 내줍니다. 왜? 협정 체결해서 하나의 대지마초로 쓰기로 했으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을 도모하는 거죠. 또한 원래는 이렇게 필지마다 건물을 짓는 게 당연 상식이겠죠. 하지만 뒷건물들은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하니까 뭐하죠? 몰아서 가로변 집중해가지고 건물 짓고 주차 라인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서 하나의 대지마초로 쓰기로 합의를 몰아한다. 우리가 건축협정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말해 건축협정. 일단 의미만 이해하세요. 그럼 정의는 뭐라고 나온다? 아, 소유자 등 제일 중요한 게 전원의 합의로. 시작. 전원의 합의로. 시작.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다른 대지지만 하나의 대지마초로 협의를 하고 쓰는 거를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말해서 건대리에 대한 협정이라고 합니다. 전원이 합의한 건대리의 협정. 김대리 말고 건대리. 알겠습니까? 한번 말해. 전원의 합의로 인한 건대리의 협정. 시작.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뭐다? 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요. 요 가끔 나오는데 협정을 폐지하는 경우라 한다면 폐지는 과반수예요. 전원 합의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족쇄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협정 체결은 전원의 합의입니다. 봐요. 소유자 등은 뭘 얘기하는 거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다 포함한 소유자 등 전원의 합의. 하지만 폐지와 관련된 건 과반수. 왜? 족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 시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토지에 소유자 전원의 합의에는 지상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합니다. 왜? 등이거든. 안 그러면 지상권자가 저항하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정비법 나올 때 지상권자 인정하는 거와 같은 이유인 겁니다. 저항할까 봐. 이해갑니까? 시켜줘야지 랄질 안 하지. 내 말 뜻 이해됩니까?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되죠. 이게 건축협정. 지금은 의미만 파악합시다. 사진 넣어서 좋다 훨씬. 그쵸? 그 얘기들 다음 거. 그리고 결합건축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결합건축. 건축협정의 이제 아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합건축이 요번에 우리 33회 문제였었는데요. 봐봐요. 결합건축. 요건 적중했죠. 일단 결합건축을 다른 말로 하면 용적률 통합적용이에요. 뭐라고요? 용적률 통합적용. 시작. 용적률 통합적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봐요. 100m 이내에 여러 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대지에 A 건물과 B 건물의 용적률이 400이었어요. 합치면 8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뭐다? 합쳐서 800만 나오면 돼요. 그럼 나는 400이 필요 없어. 300만 필요해. 100이 남어. 근데 옆에 얘는 뭐가 된다? 더 필요하대. 그럼 너 갖다 써. 너 500 쳐. 이렇게. 대신 800. 그만큼 100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합건축을 다른 말로 하면 용적률 거래제 이런 말도 합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밀어주는 거죠. 필요한 사람은 더 밀어 쓰고 뭐하죠? 필요 없는 사람은 낭비니까 뭐하죠? 결합건축을 허용해서 뭐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뭐하죠?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것이지 뭐 개발권 양도의 개념은 달라요. 그렇죠? TDR 이런 건 다른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나중에 결혼 배울 때 혼동하지 마시. 이거는 보상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야. 서로 간의 관계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TDR과 관계없어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용적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요번에 나왔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 용적률 통합 적용하는 게 어디서 가능하냐 이걸 물어봤어. 용적률 통합 적용 어디서 가능하냐?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거환경사업의 정비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데 답이 이거였다? 특별가로구역. 완전 거저야. 이거 틀린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뭐라고요? 결합건축 나온다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죠? 나왔어, 이 부분은. 건축법은 7문제 중에서 4개쯤 초점한 것 같아요. 3문제는 딴 데 나왔고 그 정도면 양호합니다. 어차피 4개 맞추려고 보는 법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훌륭해요.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그런 내용에서 건축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반복하여 징수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다. 반복부가 한번 써놓고 예를 들어 얘기하죠. 뭐 허가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초과했다. 건폐율을 초과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위반자에 대해서 아무리 이행하라 강조를 해도 안 하니까 이행 안 하면 인만 돈 부과할 거야. 벌금 부과할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벌금 부과 같은 건 형벌이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반복 부과할 수가 없어요. 벌금 과태료 일사 알죠? 같은 사건에 다시 재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 과중한 처벌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놈들이 그 벌금 낄깔난 거 내고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계속 위반하는 거지. 뭐 건폐율 용역을 넘어가지고 좌판을 이빨에 내서 고정적으로 좌판을 만들어가지고 통행 불편을 준다든가. 이해 갑니까? 그리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지붕 씌워가지고 뭐하죠? 베란다를 가지고 뭐하죠? 전유부를 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법이 생기는 거야.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할 수 있게 해주자. 과태료 벌금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자. 이해 갑니까? 그런 차원에 도입된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건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하는구나. 뭐라고요?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 시작.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 됐습니까? 어쨌건 반복 부과하는 게 목적인 게 이행강제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건축법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뭐 사진 몇 장 일단 보여드리면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층 건축물 봤었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협정 얘기했었고 특별건축구역 아름답게 짓고요. 그리고 봐요. 이행강제금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 부분은 지붕을 씌워서 하면 안 돼요. 용적률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 못 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긴 다. 근데 이렇게 지붕 걷어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게요. 처음에 사용 승인 받을 땐 이게 없어. 이게 없다가 사용 승인 끝나고 나면 다시 만드는 거야. 그 대부분 그렇게 많이 써요. 다 걸리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 학원도 위에다가 지붕쇼다 걷었잖아. 다 처음 있었다가. 그렇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다 위반입니다. 걸리면 다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렇죠?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위반이 없는 건물이 거의 요번에 그 이태원 참사 때 거기 해밀턴 호텔도 봐봐요. 그 분명히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근데 이렇게 지붕 씌워가지고 이만큼 1m나 나오고 골목에 무슨 뭐 에어컨 실외게 놓는다고 막아놔가지고 막아놓고 이래가지고 더 그랬던 거 아니야 그게. 이재희 지사 치웠대. 이재희 지사 가보니까 뉴스 보셨죠? 뉴스도 안 봐. 이 봐야 대화가 되는데. 근데 위법 사항이 없는 건물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강력하게 강제 집행, 대집행, 철거 조치를 취하느냐, 아니면 내원적으로 뭐하죠? 경미하게 취하느냐. 대부분 근데 뭐가 돼? 강하게 안 해. 이유는 선거직이잖아. 선출직이잖아. 그러니까 기분 안 좋으면 안 찍어주거든. 그게 문제야 내가 봤을 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선거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냥 임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야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지. 따지고 본다면. 좀 개선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다 자리니까 다 거부하겠지 그들은. 뭐라고요? 어쨌건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건축법 배웠고요. 되게 많은 내용인데 되게 물 흐르듯이 내용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다음 주는 건축법 내용 1일학습 보면서 한 번 더 내용 보고요. 그 다음에 주택농지 또 이론 정리하고요. 마지막 끝날 때 20분 정도 1일학습 보고요. 다음 주는 2시쯤 끝날 거예요. 왜냐면 8번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